네, 반갑습니다. 이영환입니다. 여러분, 또 큰일이 났습니다. 지난번에 국가보안법 폐지 반대 청원 영상을 올렸었잖아요. 근데 이번에 또 함께 여러분 청원에 동참해 주실 일이 생겼습니다. 지난번 국가보안법 폐지 반대 청원에 정말 많은 분들이 영상을 시청해 주시고 또 그 반대 청원에 동의해 주셔가지고 10만 명의 청원을 달성했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차별금지법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름을 바꿔서 이번엔 평등법이라고, 차별금지법과 똑같은 내용인데 이름만 바꿔서 이 법을 또 더불어민주당에서 발의를 했습니다. 일단 기사부터 한번 보면서 이야기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주당 평등법안 발의, 차별금지법 국민 열망의 화답 이라는 제목의 기사가 나왔는데요. 이상민 의원 등 24명이 공동 발의해서 모든 영역에서의 차별을 금지하겠다, 이제 이런 내용으로 기사가 나왔습니다. 이분이 이제 이상민 의원이라는 분이에요. 더불어민주당의 이상민 의원입니다. 내용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차별금지법 제정을 촉구하는 국회 국민동의 청원이 10만 명을 넘긴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이상민 의원을 비롯한 민주당 의원 20명이 관련 법안의 평등에 관한 법률안 평등법을 발의했다. 21대 국회가 차별에 반대해야 한다는 시민들의 뜨거운 열망을 받아 안아 그동안 번번이 무산됐던 차별금지법 제정을 실현할 수 있을지 주목이 된다. 그 밑에 내용을 좀 더 읽어보겠습니다. 이상민 의원이 16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사회 곳곳의 차별과 부당한 차별을 없애고 실질적 평등 구현할 계기가 될 것이라며 평등법 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평등법은 정의당의 당론으로 삼은 차별금지법과 법안의 명칭은 다르지만 모든 영역에서 차별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는 점에서 내용이 같다. 사실상 그러니까 이름은 다른데 내용은 동일하다, 이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이 의원은 이미 몇 달 전부터 관련을 준비해 왔으나 성지향성 차별 금지를 문제 삼는 보수 기독교의 반발에 부닥쳐 법안을 발의하지 못하고 묵혀뒀다. 하지만 국민동의 청원이 10만 명을 넘기며 뜨거운 관심을 모으자 법안 발의를 결심했다고 한다. 여러분, 그러니까 10만 명이 동의 청원을 하니까 이게 평등법을 발의해야 된다라고 하는 국민청원에 10만 명이 동의를 하니까 국민의 성원에 보답하기 위해서 이 법을 발의했다, 이제 이런 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10만 명이라고 해봐야 지금 대한민국 국민이 몇 명입니까? 그리고 기독교인이 1,200만 명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평등법안이 그동안에 기독교인들의 발목에 붙잡혀서 못했다. 여러분, 우리가 괜히 반대를 했겠습니까? 이 안에 인류의 해악을 갖고 오고 또 국가의 존립을 해치는 그런 악법이 이미 유럽에서부터 있던 그 사례들을 수도 없이 이야기하고 말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말하는 평등은 뭔가 문제가 있는 평등법이기 때문에 안 된다라고 했던 거 아니겠어요? 세부적인 그 사항들을 들여다보면 이건 분명히 문제가 되기 때문에 안 된다라고 이야기했던 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기독교인들은 하나님의 말씀, 그 진리의 토대로 이것이 어떤 충돌을 일으키니까 이건 안 된다라고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10만 명이 동의를 했으니까 이 법을 발의를 했고 이게 반드시 통과가 될 수 있도록 힘쓰겠다 하면서 더불어민주당에서 또 이런 짓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찬성을 10만 명 했으니까 우리는 또 반대 또 10만 명을 또 해야 되는 겁니다. 이게 제가 너무나도 안타까운 건 바로 이런 거예요. 아예 청원 자체를 없애야 돼요. 아니, 국민들이 10만 명만 동의하면 자꾸 입법을 예고하는 이런 말도 안 되는 제도가 어디 있겠습니까? 이번 정권 들어서 만든 이 청원 제도 자체부터 그냥 없애버려야 돼요. 정권 되찾으면 이런 것들부터 하나하나 다 바꿔내야 됩니다. 이게 떼법 아닙니까? 떼법.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참 힘들고 어려우시겠지만 제가 댓글에다가 링크를 올려드릴 겁니다. 그래서 그 댓글 첫 번째 고정란에 가보면 제가 평등법 반대 청원입니다 해서 올려놓을 거거든요. 그거를 한번 클릭해 주셔서 그 안에 들어가서 반대 청원에 동의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신앙의 자유를 누리기 위해 여러분 함께 동참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요,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아유 고맙습니다. 예. 제가 오늘 여기 온 것은 이제 여러분들한테 새로운 좀 소식을 알려드리려고 왔습니다. 고구려가 왜 망한 줄 아십니까? 그 영계소문의 아들 연남생이가 당나라하고 손잡고 당나라 군을 끌고 와가지고 고구려 군사들의 약점을 알려주고 같이 공격을 해가지고 고구려를 무너뜨린 겁니다. 백제는 왜 무너졌습니까? 백제 의자왕 밑에 있던 예식진이라는 장군이 뭔가 불만이 있었는지 의자왕을 사로잡아가지고 당나라에 갖다 바쳤습니다. 그래서 백제가 무너진 겁니다. 고조선은 왜 무너졌습니까? 한나라 군사들이 쳐들어오니까 안에서 반란군들이 성문을 열어줘가지고 망한 겁니다. 발해는 왜 망했습니까? 거란 군사들이 쳐들어오니까 안에서 문을 열어줘가지고 그래서 망한 겁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왜 탄핵을 당했습니까? 돈 받았습니까? 돈 먹었어요? 하나도 안 먹었지. 깨끗하지. 왜 탄핵당했어요? 탄핵당할 이유가 있습니까? 없어요. 그런데 박근혜 대통령이 사드를 배치하고 중국을 견제하려고 하고, 그리고 북한 주민들이여 남한으로 넘어오라 하니까 북한이 무너지면 중국이 같이 무너집니다. 그러니까 중국이 놀래가지고 지금 국민의힘에 있는 친중 정치인들한테 지령을 내려가지고 야 박근혜 대통령 끌어내려.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이 한국에 있는 친중 메이저 언론사들하고 합작을 하고 종북 주사파 애들하고 협력을 해가지고 박근혜 대통령 끌어내린 겁니다. 기가 차죠. 그 사람들이 반기문 후보를 내세워가지고 정권을 찬탈해가지고 중국에 갖다 바치려고 했는데, 반기문 후보가 갑자기 뭐 이런저런 이유로 낙마를 하고 그냥 집에 가버리니까 종북 주사파 애들이 문재인을 내세워가지고 정권을 뺏어 먹은 겁니다. 가로챈 겁니다. 그겁니다. 기가 찹니다. 기가 차. 그런데요, 우리 어머니 아버님들 지난 3년 4년 동안 야 박근혜 탄핵 무효 탄핵 반대한다고 그렇게 줄 서가지고 안 된다 했는데, 중국이 지금 대한민국의 대통령을 끌어내리고 했는데 그 친중 매국노 국민의힘에 앞에 가가지고 아이고 우리 준석이 잘한다 하고 준석이 잘한다 하고 그러고 줄 서고 있으니 기가 차고 어이가 없는 겁니다. 억장이 무너지는 겁니다. 한쪽은 보니까 이거는 뭐 종북 주사파, 이거는 북한의 나라 갖다 바치는 놈들이고, 한쪽은 중국의 나라 갖다 바치는 놈들이고, 내년의 선거는 우리가 북한의 식민지가 되느냐 중국의 식민지가 되느냐, 그거 두 개 중에 하나 선택하는 겁니다. 얼마나 기가 차고 어이가 없습니까? 그래서 이 국민혁명당이 나온 겁니다. 정광훈 목사님이 야 목사가 왜 그 정치하냐 계속 그런 말씀하시는데, 정치인들이 정치를 했으면 목사님이 정치하겠다 나옵니까? 정치인들 정치하라고 월급 주고 사람 붙여주고 했더만 나라 팔아먹는데 앞장서고 있어요. 좀 더 내년에 우리가 이 선거를 한 번 더 정확하게 분석을 하면은, 여러분의 딸 자식들이 중국군의 발 마사지를 하는 중국군의 기쁨조가 될 거냐, 북한군의 발 마사지를 하는 북한군 기쁨조가 될 거냐, 그거 두 개 선택하는 겁니다. 대한민국은 어디 갔습니까? 기가 차고 억장이 무너지는 겁니다. 그래서 국민혁명당이 나온 겁니다. 자, 우리 더불어민주당 한번 볼까요? 그 사람들이 지금 뭘 하는가? 포괄적 차별금지법이라는 거를 지금 만들어가지고 통과시키겠다고 합니다. 포괄적 차별금지법, 좋네. 차별 안 하고 좋네. 좋으십니까? 그게 뭐냐면, 남자가 여탕을 들어가도 내가 여자입니다 하고 주장하면은 처벌을 못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어머니들 목욕탕 갔는데 머리 빡빡 깎고 가슴에 용무늬, 등짝에 호랑이 무늬 그린 사람이 와가지고 영희 엄마 내가 등 밀어줄게 빨리 와, 그래도 처벌을 못하는 게 그게 포괄적 차별금지법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민주당 하니까 야 쟤들이 진봉같다 했는데, 진보가 아니고 변태 새끼들이야. 성추행 성폭행하면 민주당이야. 이게 얼마나 기가 막혀요.
하나는 변태 민주당이고 하나는 친중 국민의힘이고 국민의힘에는 국민이 없고 민주당에는 민주주의가 없고 정의당에는 정의가 없어요. 이게 얼마나 기가 차고 억장이 무너지고 정말 진짜 관속에서 벌떡 튀어나올 일입니까? 절에 다니신 분이 어느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 저한테. 야, 예수 믿으면 천국이라도 가지 미쳤다고 문재인이 믿냐? 야, 대깨문들아 정신 차려라. 그 이야기 하시더라고. 맞습니다. 예수님 믿으면 천국이라도 가지 뭐 할 일이 없다고 나라 팔아먹는 그 국민의힘 그거 가가 줄 서 있습니까? 나라를 한 번 팔아먹은 놈은 두 번 팔아먹습니다. 국민 배신하고 국민들이 뽑아준 대통령을 자기들이 더 헤쳐먹겠다고 끌어내리고 한 놈들은 두 번 안 하겠습니까? 세 번 안 하겠습니까? 한 번 영혼을 팔기 어렵서 그렇지 두 번, 세 번 파는 건 쉽습니다. 제가 또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코로나가 지금 미국이나 유럽에서 학자들이 코로나는 중국 공산당이 우한 연구소에서 만들어 가지고 전 세계로 퍼뜨렸다고 다 그렇게 지금 분석해서 기사를 내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에 중국인이 110만 명이 여기서 살고 있습니다. 유학생 빼고 유학생들 걔들 한 10만 명 왔다 갔다 하는 애들 걔 말고 여기서 집 가지고 주소 가지고 일자리 가지고 사는 애들이 110만 명입니다. 걔들이 여기 왔다 갔다 하면서 코로나도 퍼뜨리고 여러분의 자식들의 일자리도 뺏어가고 여러분의 자식들이 결혼해가지고 살아야 될 집도 뺏어가고 돈 벌어가지고 집도 두 채 세 채 사는데 부동산 규제 안 받아요. 그리고 투표권도 가져. 박영선이가 서울시장 후보 박영선이가 중국인들 화교들한테 나 좀 뽑아주세요. 나 좀 뽑아주세요. 나 뽑아줘도 돼. 여러분들 투표권 있어. 그러고 있어요. 지금 국적법 개정안이 통과시킨다는데 그게 뭡니까? 중국인들 우리 국민을 만들어주겠다는 겁니다. 기가 차죠. 지금 우리나라에 두 번째로 많이 사는 사람들이 베트남하고 태국인데 걔들이 한 23만 명 정도 삽니다. 그런데 중국인이 110만 명이면 한 90만 명 정도가 더 살아요. 이거는 여차하면 여기서 폭동 일으키고 마약, 테러, 온갖 범죄 순식간에 나라가 뒤집어지는 겁니다. 제 이야기가 거짓말같이 들리십니까? 아닙니다. 맞습니다. 대한민국이 지금 거의 한 5분의 4는 중국의 식민지로 넘어갔습니다. 벌써 내년은 우리가 중국 식민지가 됐느냐 이 나라를 지키느냐 여러분들이 중국 사람들 밑에 가서 발 마사지 할 거냐 이 나라를 지킬 거냐 그겁니다. 제가 진짜로 마지막으로 하나 말씀드리고 내려가겠습니다. 제가 중국인 사자 명예훼손죄로 경찰에 의해 가지고 구속영장이 청구됐습니다. 내가 누군지도 모르는 중국인을 명예를 훼손했대요. 아니 명예를 훼손하려면은 욕이라도 하려면 이름이라도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작년 1월 달에 여기서 그 코로나 검사 받으러 보건소 갔다가 중국인이 한 명 줄 서 있다가 쓰러져 죽었어. 그래서 내가 신문 읽어주면서 야 이게 말이 되냐 이게 음성이라고 이게 음성이라고 그 이야기 했는데 경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했어요. 그래서 지금 재판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검찰이 국민의 편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목사님하고 이충원 박사님 이런 분들이 야 나라 망하겠다 싶어가지고 나오시는 겁니다. 여러분 국민혁명당 이거 안 찍어도 좋은데 안 찍어도 좋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여러분들 중국 식민지가 돼가지고 여러분들이 중국인들이 발 마사지 해야 됩니다. 선택은 여러분이 하시는 겁니다. 자 이상 마치겠습니다. 네, 여러분 우리 성상훈 글로벌 디펜스 In order to revive this fallen country, 전국을 순회하면서 기자회견 집회를 하고 있습니다. we have been touring the entire country of South Korea to have this press conference. 우리 대한민국은 이승만 대통령이 세웠고 박정희 대통령이 일으킨 나라입니다. The Republic of Korea was founded by President Ri Syngman and advanced by President Park 사랑하는 Chung-hee. 광주 시민 여러분, To the citizens of Gwangju, 여러분들도 이 말에 동의할 수 있겠습니까? can you agree to this fact and history of this country? 그러니까 그 지역이 광주든지 대구든지 할 것 없이 Whether you're from Gwangju or Daegu,
대한민국에서 태어나서 사시는 모든 국민들은 If you have been born in Korea and if you have lived in Korea, 이승만과 박정희의 신세를 지지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는 것입니다. every single one of us has benefited from these two founding fathers. 1945년 8월 6일 날 1945, August 6th, 한 시대를 가늠하는 히로시마의 원자탄이 터졌습니다. there was the atomic bombing of Hiroshima, Japan. 그때에 우리 한반도는 두 가지의 선택을 강요받았습니다. And at that time, we were faced with a very important decision. 사람으로서는 이승만이냐 김일성이냐 선택하라는 In 것입니다. terms of political leadership, whether it's President Ri Syngman or dictator Kim Il-sung. 그때에 우리 대한민국은 이승만을 선택했습니다. And at that time, South Korea chose President Ri Syngman. 북한은 김일성을 선택했습니다. And North Korea chose dictator Kim Il-sung. 두 번째는 어떠한 세상에 살 것인가에 대한 강요를 받았습니다. And secondly, it was a decision facing what type of country you want to live in. 자유민주주의, Liberal democracy, 자유시장경제, free market economy, 한미동맹, ROK-US alliance, 그리고 기독교를 종교로 하는 기독교 입국론에 살 것인가? and the entry of Christianity as the country's religion. 아니면 공산주의, Or whether it is communism, 사회 통제 경제, socialism, 그리고 중국을 친구로 삼고 or this Chinese alliance, 주사파를 종교로 삼을 것인가? or having this Juche ideology as a 이 두 religion. 가지 선택에서 우리 대한민국은 바로 대한민국을 선택했습니다. Facing these two decisions, we have chosen the Republic of Korea that we stand today. 북한은 그때에 공산주의를 선택했습니다. North Korea at that time chose communism, 그때 선택한 그 결과가 오늘날 한반도에 and 나타났습니다. the result of that we see on this Korean peninsula today. 북한은 완전히 거지 나라가 된 North 것입니다. Korea has become an impoverished beggar country. 대한민국은 전 세계에서 자랑할 수 있는 세계 10대 나라가 된 것입니다. South Korea has been one of the top 10 leading countries in the world today. 모든 경쟁은 다 끝난 것입니다. The competition is over. 어떠한 역사학자들도, Any historian, 어떠한 사회학자들도, any scholar, 어떠한 정치 전문가들도 any politician or 이와 professor, 같은 이론에는 더 이상의 시비가 없는 것입니다. there's no more competition or question with regards to this matter. 그럼에도 불구하고 Regardless of such a fact, 이 문재인 이 개자식이 our President Moon Jae-in, 이렇게 잘 나가는 대한민국을 towards the successful country of South Korea, 해체하고 북한에다 갖다 바치려고 하고 he's 있는 trying to 것입니다. dismantle this nation and pass it over to North Korea. 저희들은 절대로 용납할 수 없습니다. We cannot accept or acknowledge this fact. 저는 이 문재인의 범죄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서 So in order to prevent such criminal acts of President Moon 강원에서 Jae-in, 생명을 걸고 투쟁하다가 I gave my life into these Gwanghwamun Square 저는 assemblies, 3번의 감옥을 갔다 and 왔습니다. I was imprisoned 3 times as a result. 문재인 이 개자식이 지금 나를 4번째 감옥에 넣으려고 또 공작을 꾸미고 And 있는 currently, 것입니다. President Moon Jae-in is devising a scheme to imprison me for the 4th time. 절대로 저는 4번째 감옥 안 갑니다. But 이제 we will not fall to such schemes any longer. 앞으로 감옥을 가야 될 사람이 있다면 문재인 이놈이 가야 되는 If there's 것입니다. anyone to be imprisoned, it is President Moon Jae-in himself. 한번 들어보십시오. Let us listen to this. 아니 문재인 이놈이 이게 정상적인 인간인가? Is President Moon Jae-in a normal human being? 지난번에 제주도의 4.3 사건에 가서 하는 말이 Last time with regards to the Jeju April 3rd incident, 제주도 4.3 사건을 일으킨 무장 폭도들을 향하여 말하기를 he said towards those rebels who brought about that incident 좋은 세상을 만들려고 했던 자들이다. 이따위 개지를 들었습니다. that they crimed such criminal acts in order to bring about a good society for Korea. 그리고 바로 제주도 4.3 사건을 진압했던 군인들과 경찰을 향하여 And towards the armed forces and police 국가의 무력을 탄압했다. that subdued such rebel forces, 경찰청장을 데려와서 he brought about to the prosecutor's office 그리고 국방부 장관을 and the 데려가서 Ministry of National Defense. 아니 70년 전에 있었던 제주 4.3 사건을 진압한 것에 대해서 And with regards to suppressing such rebel activity, 사과하라고 이렇게 개지를 떨었어요. he told the police chief to apologize with regards to that matter. 저게 문재인 저게 인간입니까? How is this the president of the country? 그러면 그때 70년 전에 이루어진 일에 대하여 Within regards to this year, 7 그러면 years ago, 경찰과 군인들이 제주도 무장 폭동을 잠재운 것에 대해서 with regards to subduing the police and armed forces, 이것이 잘했느냐 못했냐는 whether it is a good or bad thing, 초등학생들에게 물어봐도 아는 것입니다. even if we ask elementary school children, they know between right 아니 and wrong. 당장 우리가 수일기 해보면 알죠. We know already from first glance. 사랑하는
광주 시민 여러분, to the citizens of Gwangju province today, 그리고 전라남도 우리 국민 여러분, and to the Jeolla province today, 내가 여러분에게 질문 하나 I 하겠습니다. want to ask you a final question. 만약에 그때에 제주도에서 일어났던 무장 폭동 사건을 진압을 안 했다면, Had we not subdued such violent forces of the rebel forces 진압을 안 했다면, of the Jeju Island incident on April 다시 3rd, 한번 진압을 안 했다면, had we not subdued them, 오늘날 첫 번째 제주도는 어떻게 됐을까요? what would have happened to Jeju Island today? 제주도는요, 북한의 나라가 세워진 것이다. 북한 It would have 나라가. become a North Korean territory. 제주도에 있는 국민 여러분, To the citizens of Jeju Island, 혹시 유튜브를 통하여 이 방송을 듣고 if you're 계십니까? watching this today through our YouTube platform, 여러분들은 제주 4.3 사건에 대하여 절대로 사기에 넘어가면 안 되는 you should 것입니다. never be deceived with regards to the April 3rd incident of Jeju Island. 만약에 그때에 국군과 경찰이 진압을 안 했으면 Had the armed forces of this country not suppressed the rebel forces, 제주도는요, 그때도 50선거에 참여 안 했잖아요. Jeju Island at that time was not even involved. 대한민국이 탄생된 것은 1948년 5월 10일 날 총선을 통하여 탄생된 It is 것입니다. through May 10th, 1948, through the presidential election that brought about the establishment of South 제주도는 Korea. 그때에 우리나라 탄생되는 생일인 50선거에 참여 안 했습니다. At the time, Jeju Island, the citizens were not involved in the establishment. 6개월 동안 태극기를 다 불태워버리고 And for 6 months, they had burned all the flags of Korea. 북한의 국기를 6개월 동안 다 And for 꽂아놨습니다. 6 months, they had the North Korean flag. 경찰서를 다 불질러버리고 They had completely incriminated 그 어린 경찰서장 애들을 다 껍데기를 벗겨서 나무에다 다 걸어놓고, They had burnt down not only the police offices but the children of those 그러면 police 그때 officers. 진압을 안 했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And had we not subdued such rebel 그리고 forces at that time, 제주도는 우리 선거에는 참여 안 하고 they had not been involved in the presidential election of South Korea, 9월 달에 있는 북한 선거에 참여했습니다. but they had 북한 been 선거. involved in the September elections of the North Korean 거기에 presidency. 투표를 해서 서해안을 통하여 투표용지를 북한에다 갖다 바쳤습니다. And they had used those presidential election ballots for 이것이 제주 4.3 사건입니다. North Korea. That is the Jeju incident that we 그 talked about 사건에 today. 대하여 문재인이 개자식이 말하기를 And with regards to that incident, President Moon Jae-in, 제주 4.3 사건을 일으킨 자들을 향하여는 좋은 세상 만들려고 했다 이 말하고, that those people who brought about such rebel forces were those who were trying to create a good 진압한 community. 경찰이나 군인들을 향하여는 And to the police and armed forces who 국가 subdued such 폭력을 forces, 행사했다 이 계지를 들었습니다. that they committed violent acts against the country's well-being. 그러므로 절대 우리는 문재인을 용서할 수 That 없습니다. is why we cannot forgive President Moon Jae-in for his criminal acts. 그 말을 조작해서 그렇지, It is because he is trying to deceive 그 and frame. 본질의 내용은 오늘부터 대한민국은 북한 나라인 남로당으로 간다 하는 선포식을 한 When we look 겁니다. at the essence of his speech, it is all towards North Korea and the Namro South Korean Labor Party. 진정으로 사랑하는 광주 시민 여러분, To the citizens of Gwangju City that I 이따 dearly 이 love, 말을 듣고도 여러분이 잠잠해 있다면은 are you still silent with regards to this issue? 광주 시민 여러분, 대한민국의 국민이 될 자격이 없는 Then 것입니다. you have no right to be the citizen of the Republic of Korea. 저희들이 할 일 없어서 3년 동안 광화문에서 투쟁한 것이 아닌 것입니다. Do you think it is in vain that we did those 3 years of Gwanghwamun 나는 Assembly meetings? 일찍이 문재인 속에 간첩 사상이 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From an early standpoint, I recognized that this President Moon Jae-in 평창 동계올림픽에서 간첩의 왕인 신영복을 향하여 하는 말이 follows communist ideology even during the Pyeongchang Olympics. 내가 가장 존경하는 사람이라고 떠들었습니다. Towards the ideologist Shim Young-bok, he calls him his most respected figure. 그렇게 우리가 강원에서 소리 질렀는데도 And with regards to all these Gwanghwamun assemblies, 결국은 이제 문재인은 마지막 말을 하게 된 것입니다. he still refuses and denies the people's voices. 그것이 바로 제주도에서 대한민국을 남로당의 나라로 선포한 사건입니다. And he still officially recognizes Jeju Island towards the Namro 이미 South Korean 대한민국은 party. 이제 남로당 공산주의로 선포를 한 Already 것입니다. South Korea has been indirectly, officially recognized 그리고 나서 이제 마지막 작업을 하려고 하는 and 것입니다. announced as part of North Korea. 자, 보안법을 폐지시키고 Currently, President Jae-in is trying to dismantle 대한민국의 헌법을 개헌하여 the National Security Act and the Constitution 연방제 통일법으로 개헌하려고 지금 계속 공작하고 있는 and to bring 것입니다. about a low-level federalism for the reunification of these two Koreas. 사랑하는 광주 시민 여러분, To the citizens of Gwangju City, 여러분 거기에 동의할 수 있겠습니까? can you agree and will you agree to this? 동의할 수 있습니까? Will you agree to such a criminal act? 광주여 다시 한번 일어나라. Gwangju, we must rise up again. 5.18에서 일어난 거 가지고 안 됩니다. It is not
granted. Enough for May 18th. 5.18은 전두환에 대해서 일어났다면은 If May 18th had been towards President Chun Doo-han, 광주 시민 여러분, 이번에는 문재인 이놈을 처단하기 위해서 일어나야 됩니다. now we must rise up against President Moon Jae-in. 그래야 광주가 역사 앞에 책임을 다하는 것입니다. That is how we have this responsibility towards this 저와 country. 함께 광주에 한번 일어나 보시겠습니까? Will you rise up with me together in this time? 전두환은요, 그래도 국내 안에서 독재 정치를 했기 때문에 처단받은 겁니다. President Moon Jae-in, we dismantled him because 문재인은 그 정도가 아닙니다. it was of national criminal acts. 대한민국을 해체하고 북한에다 갖다 바치려고 하는 President 것입니다. Moon Jae-in is even beyond that, trying to dismantle and giving it to North Korea. 우리는 그동안에 문재인한테 사기를 당했습니다. We have been deceived by President Moon Jae-in for 더 the 이상 past 용서할 year. 수 없습니다. We can no longer stay silent. 더 이상 생각해볼 여지도 We 없습니다. have no other option. 문재인 속에는 오직 북한 하나밖에 없는 There 것입니다. is only evil in North Korea in his heart. 바라기는 지금 문재인이가 영국 가 있는데 Right now he is in England. 어떤 강사님이 말하기를 There's a professor. 제발 대한민국으로 돌아오지 말라고 말하고 He 있습니다. says, please do not return back to South Korea. 여러분도 동의하십니까? Do you agree with that statement of that professor? 이렇게 하기 나라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는 And so in order to revive this country, 경상도만 가지고 안 it's 됩니다. not enough for Gyeongsang province. 결국 최후에는 광주 전라도가 일어나야 되는 We need 것입니다. the Jeolla province, especially Gwangju city, to rise up again. 내가 광주에 올 때마다 Every time I come to 우리 Gwangju, 광주 시민들에게 역사 얘기를 한마디 하고 갑니다. I always mention about the history of Korea. 여러분들은 절대로 대한민국 앞에 기죽을 필요가 없습니다. You must stay bold. 오늘날 대한민국에 세워지는 자유민주주의, 자유시장경제, 한미동맹, 기독교 이국을 누가 세웠습니까? Who brought about the four founding principles of South Korea? 이것은 이승만이 세웠지만 지역적으로는 전라도 사람들이 세운 겁니다. By person it is President Ri Sing-man, but by province it is the Jeolla province. 고려대학교 설립자 김성수 선생님, By Kim Sung-soo teacher, professor of Korea University. 그리고요 전라남도 출신인 송진우 선생님. 사건들을 제보를 하는 장병들을 군은 공개적으로 그 사람들을 찾아내고 있고 어떻게든 징계를 안기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때까지 국방부에서 이렇게까지 큰 문제가 계속해서 터진 적이 있습니까? 그런데 문재인 정권의 국방부 이번엔 정말 충격적인 소식이 터졌는데 그 본질은 어떻게 장병들에게 백신, 코로나 백신을 주사한다고 해놓고는 식염수를 접종을 했을까요? 이게 말이나 되는 상황이라고 생각되십니까? 30세 미만 장병에 대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백신 접종 과정에서 백신이 아닌 식염수를 접종하는 일이 발생되었다며 14일 201 신속 대응 여단에 복무하고 있다는 장병은 육군 훈련소 대신 전해드립니다. 페이스북에 지난 10일 국군 대구병원에서 단체 접종을 실시했지만 일부 인원들, 그 인원들이 파악도 되지 않는다며 수십 명이 식염수만 들어간 주사를 사실상 코로나 백신인 줄 알고 맞았다며 국군 대구병원에서 재접종 통보가 왔지만 누가 식염수만 들어간 접종을 받았는지 몰라서 사실상 당시에 식염수를 접종한 또 백신을 접종한 전원 재접종하라는 황당한 사건이 발생했다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제보를 한 장병은 당일 21명의 장병이 접종을 완료했는데 15명은 정상적으로 백신을 접종받았고 또한 6명은 식염수 주사를 맞았는데 현재 국군 대구병원에서 정상적인 백신 접종자와 식염수 접종자를 구분할 수 없는 상태라며 용사들의 위견을 피력해줄 지휘관도 현장에 없었다. 사실상 이 대구 국군병원에서 식염수를 맞은 장병들이 인원이 몇 명인지도 파악되지 않는다며 이거에 대해서 지금 이 군 당국은 속수무책으로 그냥 재접종을 강제적으로 시키고 있으며 이러한 일들이 지금 대한민국의 국군에서 일어나고 있다고 성토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제보한 병사는 누가 맞았는지 안 맞았는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사태 책임이 있는 국군병원 측은 이런 반구, 사과도 없이 너무 많은 인원을 접종하다 보니 이런 일이 일어났다는 말과 2번 맞아도 전혀 문제가 없다는 말만 되풀이했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대구 국군병원 측의 논리가 과연 민간인을 상대하는 곳이었어도
통했을지 의문이라며 사실상 대구 국군병원에서 장병들 수십 명, 많게는 뭐 수백 명 될 수도 있는 이 장병들에게 식염수를 접종을 한 것을 숨기기 위해서 대구 국군병원 관계자들이 조직적으로 은폐하고 있는 것이다라고 성토하고 있습니다. 국군 대구병원에서 지난 10일 진행된 30세 미만 장병에 대한 화이자 백신 단체 접종 과정에서 6명이 백신 원액이 거의 섞이지 않은 사실상 맹물 백신을 맞은 것이다 라고 전하고 있으며, 화이자 백신은 통상 1바이알당 6명이나 7명에게 투여할 수 있으며 백신 원액이 담긴 병에 식염수를 주사기로 주입해 희석한 뒤 투약하는 방식으로 접종이 이루어진다. 그런데 당시에 대구 국군병원 접종 담당자가 이미 영법대로 사용을 마쳐 원액 잔량만 남은 백신 병을 치우고 새 병으로 착각해 거기에 식염수를 넣었는데, 그 식염수를 넣은 것을 코로나 백신 화이자인 것으로 이 오해를 해서 수백 명, 작게는 이 수명에서 많게는 수백 명에게 사실상 멍청함으로 식염수를 투여하게 된 것이며, 이러한 소식이 전해지자 군 관계자는 보건당국 지침에 따라 동시간대에 접종한 장병들, 재접종을 한 장병들, 식염수를 접종한 장병들을 일일이 지금 파악하고 있는데 그게 얼마나 많은지는 또 지켜봐야 한다며, 사실상 대구 국군병원에서 우리 장병들을 대상으로 작정하고 그랬겠습니까마는 어찌됐든 우리 장병들이 호소하고 있는 그 본질이 무엇입니까? 이 소식을 제보한 장병의 절절함이 무엇입니까?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데이너김의 데일리톡 11시 생방 마감 방송입니다. 자, 중국의 사회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중국이 어쨌든 국민소득이 꽤 올라갔죠. 그래서 이제 먹고 살만해졌습니다. 다는 아니지만 상당수가. 그러니까 아주 가난한 사람은 그래도 먹고 살기 위해서 아등바등 하는 것 같고요. 그야말로 한 8,000불 이상 좀 벌고 먹고 살만한 사람들은 이제 바뀌었어요. 그래서 이 중국 공산당 사회가 너무 빡세고 힘드니까 아유 내몰라라. 그야말로 자빠져 잠이나 자야 되겠다. 배째라. 어쩔 건데. 이런 식으로 바뀌고 있어요. 자, 이 사람 누군지 여러분 다 아시죠? 그야말로 중국의 어마어마한 대기업을 개척한 사람이죠. 마윈입니다. 아마 우리나라 사람들도 이 마윈이 만든 회사에서 만든 제품 많이 쓰셨을 거예요. 샤오미라 그래가지고 핸드폰 배터리 가장 많이 팔렸던 거죠, 우리나라에서도. 근데 하여간 이제 엔트브라까지 만들어서 중국의 전자상거래라든지 이 금융결제망까지 장악하기로 했다가 시진핑하고 반대 측에 있는 쌍하이방 세력이라 해서 시진핑에 의해서 팽당했죠. 그래서 그냥 쫓겨난 것입니다. 그리고 마윈이 만든 대학교 호반대학교죠. 이 학교도 그냥 문 닫아버렸죠. 문 닫은 겁니까? 간판만 바꾼 겁니까? 여러분 아마 이 화염방사기 같은 걸로 이렇게 호반대학교라고 쓴 걸 다 부셔가지고 이 돌은 아주 뜨거운 불로 지지면 그냥 앞에 깨져버리니까 딱 그냥 간판을 떼버렸죠. 이 사람은 할 일이 없어요. 그래서 쉽게 말해서 산에 올라가서 자빠져 잡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열심히 해봐야 공산당이 다 뺏어가더라. 그래서 우리는 부추냐? 여러분 시골에서 부추 길러 보신 분은 아시겠지만은 잘라 먹으면은 그야말로 한 일주일만 있으면 또 자라요. 또 잘라 먹어도 또 자라요. 세금을 뜯어가도 또 돈을 벌 테니까 또 세금 뜯어가고 또 세금 뜯어가고. 중국에서는 이 세금 뜯기는 그야말로 이 인민을 부추에다 비교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는 누울 당자입니다. 누울 당자. 평평할 평자죠. 그냥 벌렁 자빠져 누워버린다 이런 뜻입니다. 탕핑 운동이 그야말로 중국 청년들의 트렌드가 돼버렸다. 공산주의 사회,
너무 빡세고 힘들어서 더 이상 적응 못하겠어. 아, 나 자빠져 잠이나 잘래. 막 투쟁하고 이러면 잡혀서 깜빵 가서 고통을 당하지만 그냥 자빠져 잠이나 자면은 뭐 깜빵도 안 가고 뭐 탄압받을 일도 없고 공산주의 망하면은 나중에 그때서 이제 일해도 되고 뭐 이런 주의 같아요. 예, 그런 시대가 지금 열리고 있다. 예, 중국 청년들이 아유 아둥바둥 안 할래. 열심히 돈 안 벌래. 장가 안 갈래. 예, 집 안 살래. 애 키우는 거 고생하는 거 안 할래. 이런 주의가 지금 20대, 30대 탕핑주의가 급속히 확산되고 있다 이겁니다. 아니 폭력적으로 안 해요. 국가에 저항하지 않았어요. 돈이 없어서 세금 못 냈어요. 뭐 이거죠. 그런데 이게 조금 발전하면은 반정부 활동이 될까봐 중국 공산당이 아주 그냥 초긴장을 하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중국 청년층에서 이 탕핑주의가 아주 유행하고 있는데 그냥 벌렁 들여누워버린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이 바이두 백과사전에도 탕핑주의는 상대가 어떻게 나오든 나는 편안하게 누워 잘 거야. 저항하지도 않을 거야. 순종하지도 않을 거야. 그냥 자빠져 잠이나 잘래. 이런 얘기입니다. 저항하지도 협조하지도 않고 그냥 자빠져 잘래. 돈 없어? 세금 못 내? 배째? 뭐 이거죠. 예. 근데 사실은 이게 옛날에도 있었습니다. 여기 뭐 지금 탕핑에 대한 이 탕핑만 딱 치면은 어마어마한 그림들이 구글에 쏟아집니다. 자, 개도 고양이도 그냥 자빠져 자는데 아주 햇빛이 가리면은 봉지 쓰고 자요. 아예. 예, 너무 해학적이긴 하죠. 개도 자빠져 자고 고양이도 자빠져 자고 물개도 자빠져 자고. 자, 새로운 청년들의 트렌드다 이거예요. 신청년 관찰. 새로운 젊은 청년들의 트렌드다 이겁니다. 예, 개도 고양이도 곰도 자빠져 잠이나 잔다 이거죠. 자, 아까 그 첫 번째 그림 그죠? 예. 이 사람. 아, 갑자기 이 사람. 그 덕분인지 그들은 아직 예수님을 영접하지도 않았으면서 주일이면 우리 부부와 함께 교회도 가고 성경 공부도 하면서 마치 사도행전의 루비아와 처럼 주변 사람들이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기특제가 되었고 그해만 해도 12명의 일본 학생들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이 일을 통해 우리 부부는 일본 한국에서 안 되는 것이 아니라 시간과 인생에다 필요한 사역이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지금은 오사카에서의 14년 동안의 사역을 일본은 후대에게 맡기고 하나님의 인도 가운데 양생 사역을 더 확장하기 위하여 1995년 한신 대지진이 있었던 고베에서 사역을 개척해서 달려가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주님께 뜨거운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2017년도 한 해를 사용하신 주님, 우리에게 큰 은혜 주신 주님께 뜨거운 박수로 영광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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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돌을 더
먹고 밥도 먹다 보니까 야 우리 교회가 또 그 사람 우리 교회로 와서 방문해 보니까 자기도 사진 찍어가지고 자기네 홈페이지에다 올리고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알려지게 되고 쉽게 말하면 성도는 10명, 20명밖에 안 되는 조그마한 교회지만 외부에서는 SNS, 온라인에서는 유명한 강력한 파워풀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겁니다. 그러면 만약에 이렇게 영향력이 있는데 여기다가 이제 유명한 어떤 A라고 하는 목사님이 왜 가서 여기다가 말씀을 여기다 집어넣어 보세요. 그러면 아니 내가 예를 들어 대형교회 목사님이 아무리 해도 대형교회에 예를 들어 10,000명이 성도가 있어봐야 10,000명밖에 더 들어요? 그러잖아요. 근데 여기 있는데 나는 조그마지만 여기다가 뭐 이분이 이름도 없는 목사님이고 뭐 아니면 선교사님이라도 여기다 글을 올렸더니 예를 들어 5,000명, 10,000명이 봤다. 그러면 이분이 더 알려지는 거예요. 지금은 시대가 그런 시대이기 때문에 뭐 내가 뭐 뭐 그냥 뭐 옛날처럼 오프라인에 엄청난 걸 가져야만이 그게 되는, 옛날에는 이런 게 없으니까 무조건 사람이 모여야지 알려지니까 할 수 없어요. 그러나 지금은 그런 게 아니라 이런 방송이라든가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왜 이거를 전략적으로 활용을 하잖아요. 그러면 내 교회가 조그마다, 아니면 내가 뭐 성도가 없다, 뭐 내가 뭐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맨날 그럴 필요는, 지금 오늘 제가 이게 왜냐면 첫날이기 때문에 이걸 아셔야 그 다음에 뭘 하더라도 되는 거라 말씀드리는데, 이런 것을 정확히 이렇게 알다가 그럼 미용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럼 미용실도 가서 하니까 자기들이 나 요번에 우리 딸이 엊그저께 우리 손자가 100일 잔치 했어, 아니면 돌잔치 했어. 근데 사진을 한 50장 주는 거야. 나 그거 좀 하나 만들어 줄래? 그럼 이렇게 만들어 주니까 어떻게 돼요? 100일 잔치, 돌잔치 한 거 만들어 줬더니 그분 혼자 봐요? 자기 딸들한테 너도 봐라. 그러니까 아이고 누가 만들어줬어요? 우리 옆집에 있는 우리 교회 다니는 뭐 권사님이, 집사님이 만들었다. 그러면 고마워하는 겁니다. 고마워하다 보면 교회를 다니기 싫어도 생각이 잠깐만 날 거 아니에요. 자꾸만 우리가 자꾸만 뭐 이렇게 생각이 나게 만들고 좀 뭔가 이렇게 이거 해줘야지 그분이 이게 너무 좋으니까 자기들이 매일 틀어놓고 보는 거예요. 그냥 하루 종일. 그래서 우리가 좀 지혜롭게 우리가 성교를 하든 전도를 하든 뭐 아니면 교회의 어떤 사역, 그리고 또 보세요. 제가 제일 안타까운 것은 이 개척교회에 있는 소형교회에 있는 분들은 주일날 예배 한 번 딱 드리면 그냥 다음 주에 또 모이면 끝이에요. 대형교회나 이런 데는 막 주중에도 모이고 무슨 사역이만큼 많이 가잖아요. 구약의 성경에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의 포로가 됐잖아요. 네. 포로가 됐을 때 그걸 돌아가게 해서 해방을 시키는 사람이 고레스입니다. 네. 그래서 이 지금 많은 기독교인이나 예언하신 분이 트럼프 대통령을 고레스와 같다 이렇게 별칭을 줘요. 네. 그래서 이 싸움이 결국은 아까 말한 영적 싸움이라고 하셨잖아요. 네. 그런데 지금 바이든이 다 이긴 것 같으면서도 불구하고 실제로 보면 그렇지 않잖아요. 네. 계속 이상한 증거들이 나타나잖아요. 네. 그래서 결국은 이 마지막에는 저는 트럼프 대통령이 이길 거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네. 왜냐하면 그게 여러 가지 증거들이 숨겨뒀던 증거, 자기들이 너무 잘하려고 했던 오버했던 증거들이 계속 드러나고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자기도 적당히 쳐야 되는데 너무 치면 드러납니다. 네, 그런 것처럼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 증거들이 일어나고 많은 기도하는 분들 또 이런 분들이 일어나고 있고, 또 이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을 통해서 전 세계에 이렇게 정말 공산주의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분들, 이런 분들에 대한 싸움을 할 수 있는 하나의 큰 원동력, 장군 같은 리더로서 세운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영적으로 승리를 주실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도 아마도 트럼프 대통령이 내건 뭐 간단 심플하죠. 공산당 척결 아니겠습니까? 사회주의 공산당 포퓰리스트들. 자, 그러면은 이제 제가 그런 차원에서 우리 정광훈 목사님이 받고 계시는 이 핍박, 또 사랑제일교회가 받고 있는 이 핍박은 저는 좀 영광되었다라고 느껴져요. 어떻게 보면은. 자, 어찌되었든 우리 이성희 변호사님께서 모든 곳을 성경으로 해석하시고 변호사는 원래 증거지만
이 모든 거를 성경으로 하나님에 대한 기도로 예언으로 하고 계시는데, 자 그러면 그러니까 월화수목 금토 있잖아요. 태양계에 시성 목성 금성 토성 있죠. 이게 1년에 한 바퀴 돌면서 또 스스로 돌아다니면서 자정과 공부를 하는데 이게 부딪히지 않는다고.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하심으로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지나셨습니다. 보혜사 성령의 불보시니 주님을 사랑하여 예배하러 온 모든 신령들 이 예배에 참여하는 전 세계 성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예배와 축복기도 할 때마다 주님의 긍휼하심이 여러분에게도 임합니다. 우리 끝까지 달려나갑시다. 우리 목사님이 소식을 들으며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양손 높이 들고 주여 세 번 합니다. 주여 주여 더 간절하게 주여 그러나 우리가 왔습니다. 우리가 왔기 때문에 올려다 보면서 내가 지나가면 이렇게 불러요. 연애! 목이 터져. 연애! 연애! 막 이런데 얼마나 내 이름을 부르는지 나한테 아무것도 달라 그런 건 없어요. 그러나 내가 알아요. 얘네들 신발이 없어요. 맨발로 다니거든요. 근데 연애 살 때 저것들 신발이 없는데 신발 사줘야지 그 생각이 들어요. 그 다음에 또 연애 이러면 저 녀석들 밥을 하루에 한 끼 먹는데 밥도 좀 많이 줘야 되는데 빵을 사줄까? 또 연애 이러면 쟤네들 학교도 없는데 내가 돈 많이 있으면 학교도 지어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요. 선한 생각이 계속 나게 있다는 이야기예요. 근데 걔네들이 그 누구도 나한테 연애 신발 없어요 신발 사주세요 아무도 안 그랬어. 그러나 내 이름을 부르는 순간순간 쟤네들 뭐가 필요한데 이게 무슨 이야기냐 하면 여러분이 기도할 때 쥐야 이러면은요 여러분의 마음을 하나님이 왜 모르겠어요. 여러분 필요한 거를 하나님이 아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정말 사랑하세요. 안 주고 싶지 왜 안 주고 싶겠어요. 그냥 부르짖어야 말이지. 부르짖지 않으면 또 하나님의 마음이 또 감동이 안 간다니까.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의 필요가 있을 겁니다. 어떤 것이 필요로 하는지 그것이 공부인지 돈인지 건강인지 관계 회복인지 아니면 영성의 회복인지 하나님이 알고 계십니다. 겉으로 크게 내가 말로 표현하기 싫으면 어려우면 불편하면 그냥 주여 이름을 부르세요. 주여